G7은 글로벌 여론을 리드할 임무가 있고 일본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 최근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놓고 한 발언인데요.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2주간 격리를 각오하더라도 미국에 가겠다라 발언하며 미국을 상대로는 안쓰러울 정도의 조공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극단적인 외교 대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국가도 자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고도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외교 전략 덕분에 드디어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죠.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엉망이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8조 6천억 위안 하나로 8,2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이 8,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재정 적자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일본이 238%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 107%, 유럽 84%, 영국 80%, 인도 70%에 비해 중국은 5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37% 미만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부담 없이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해서 올해에만 8조 위안, 우리 돈으로 135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인데 중국의 이전 사업들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 개방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싱 대사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인력뿐만 아니라 상품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절대 다수의 상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하이난에 와서 사업을 영위하기 바란다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천명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은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2035년까지 인력과 자금 그리고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이난을 방문한 관광객의 면세 쇼핑 한도를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관세 지역으로 명품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홍콩의 관광산업에 상당히 위협적인 계획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이 하이난에 회사를 차릴 경우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해주기 때문에 17%로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통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던 싱가포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애초에 홍콩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중국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이 8,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중국판 뉴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제안은 일방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퍼주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는 기회라는 것이죠. 중국이 중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유독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경제동행연구재단 FOET를 설립해 미국과 국제 공공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자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 여기에 엔트로피, 종말 등의 책을 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최근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한다 라며 현재 기후온난화 문제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인프라,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이 세계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본은 최근 한국을 향해 매일같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라. 일본의 방역에는 강제력이 없다. 민도, 즉 국민의 수준이 다르다. 라는 도를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한 현실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가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는 것이고, 반면 한국에는 일본보다 무려 3단계나 높은 국가 신용등급 AA+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우리 측에 경고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의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서울 불바다를 다시 언급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놓고 적반하장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 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며 이를 명심하고 입꼬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며 이 건사를 잘못하면 이제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도발 행위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불바다설을 다시 꺼내는 북한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한국의 군사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제7기동군단은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입니다. 전쟁이 나면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진격하는 유일한 군단으로 평소에 오로지 공격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부대 중에서 최대 규모의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고 유럽 전체 전력과 맞먹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첨단 기계와 장비의 화력과 병력의 훈련과 숙련도 등 지적인 면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병단 한두 개쯤은 제7기동군단 하나로 정리가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 2사단과 함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으로 진격해 쓸어버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우리 공군이 지난해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지난해 F-35A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상 타격하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하자 북한 군부가 바짝 긴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35A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최대 마하 1.8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밀하게 평양 상공에 접근해 주석궁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북한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전략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F-35A는 기체의 내부 무장창에 최신의 전술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채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술핵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F-35A가 도입되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첨단 공격형 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고 F-35A를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입니다. 2016년 독일에서 들여온 타우러스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명중률이 높고 사정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 40m의 저고도로 마하 0.95 속도로 날아 적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과 동창리, 풍계리 등 북한 전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 800km에 최대 탄두 중량이 2톤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최초로 양산된 현무2B는 500km급 사거리를 확보하고 탄두 중량 역시 1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무2B는 동부전선과 중부전선에 배치되어 유사시의 3분 이내에 평양을 타격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한국의 현무2B 전력화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주요 전략시설들을 현무2B의 사정권 박힌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일대 산속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무포가 개발되자 이런 북한의 방어막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와 탄두 중량을 각각 마하시가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포는 북한 전역 지하시설을 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급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인기, 전투기, 정밀 유도탄, 전자기 펄스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 모두 북한이 열세에 놓여있고 공포감을 갖는 한국의 첨단 무기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 242대와 전투기 170여 대 등 남한에 없는 화력을 보유했고 일반 병력도 남한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조업 경쟁력 5위와 12위 경제 대국으로 북한의 경제력과는 40배 이상 부유해졌고 유사 전쟁 시 전술전력 시스템도 비교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 위협적이지만 이 또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한국의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었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큰 소리친 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